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지만 한국 유학생을 교수님들이 되게 선호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죠? 교수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업은 네. 삼성전자든 아니면 현대 하이닉스든 뭐 돈이 있으니까 뭐 그런 네. 공장 연구실 만들어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학에도 그런 설비가 있나요? 미국 대학은 제가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반도체 팹이 학교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도체 팹이랑 공장. 네, 공장. 네, 그래서 이제 실험용 반도체 칩은 거기서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팹을 운영하는 관리자, 엔지니어들이 다 고용이 돼 있고요. 그 사람들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몇십 명씩 데리고서는 운영할 정도로 연구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 계신 그쪽 관련 전공 교수님 중에서 물론 잘하시는 교수님이겠지만 네. 그분은 연구 과제 프로젝트를 진짜 몇백억 가지고 계시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공이 하나 더 붙는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가셨다고 한 것은 교수님이 사실 대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뭐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네.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돼. 우리 너트반 친구들이. 왜냐면은 네네네. 야, 이건 나 같은 천재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안 할 거고요. 네네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대학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회사에 그 정해진 근무 시간마다 출퇴근하면서 이제 일하는 게 제가 일했을 때는 이제 주 6일 근무입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풀타임 근무하고 토요일 날 반일 근무하고. 옛날 얘기입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다가 주말에 근무가 의무 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계속 물량을 만들어내야 그게 이익으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도체 그 24시간 근무하는 그 공장 라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3교대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8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휴일이 없어요. 그리고 8시간 근무라고 이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뭐 휴일을 이제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을 주는데 어쨌든 주말에도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들의 이제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사무직하는 사람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주말 근무를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럼 교수님 언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하기 힘든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GRE라고 하는 시험을 봐야 되고 미국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꼭 봐야 되는 시험이 GRE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토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배수의 진을 치고 퇴사를 하고 GRE하고 토플 공부를 4개월에 끝내고요. 네. 그리고 점수를 받고서는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사실은 점수도 점수지만 제가 볼 때 유학 갈 때 중요한 거는 추천서입니다. 누구의 추천서를 받는 거죠? 지도 교수님들의 추천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부 때, 네. 다행히 저는 운이 좋게 이제 저희 그 지도 교수님 중에 미시간을 졸업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뿐 아니라 이제 5분의 교수님의 이제 추천서를 받아서 내긴 했지만 그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모교 출신 교수님이 추천서를 써줘서 좀 덕을 보지 않았을까? 그럼 교수님은 미시간 대학으로 가신 거예요, 유학을? 네네네. 네.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시구나.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는 누구라도 교수님처럼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나요, 미국 가서?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봐서는 그 미국에서 이제 유학생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지만 한국 유학생을 교수님들이 되게 선호하십니다. 그럼 왜 그러죠? 상당히 이제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은 공부를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그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야 되나? 약간 끈기가 있다고 이제 좋게 얘기하면 이제 끈기가 있어서 끝까지 버텨서 이제 어떻게든 어려운 그 대학 박사 공부를 마치고 완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미국 학생들은 하다가 힘들면 취직하면 됩니다. 취직도 잘 되고 뭐 돈벌이 하는데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유학생들은 뭔가 이렇게 내가 한번 하기로 한 거를 중간에 관두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가족한테 우선 미안한 거죠. 그런 것들이 좀 되게 크고 그래서 끈기 있게 끝까지 남아서 졸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긴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친구들도 사실 굉장히 끈기 있게 공부를 맞습니다.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마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금 학교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계시고 교육하고 계시고 그런데 네. 삼성전자에서도 일도 하셨었잖아요. 네. 물론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뭔가 또 회사와 관련된 일을 뭐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냐면 또 돈도 많이 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뭔가 아이디어가 있고 이제 개발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사서 쓰는 게 좋으니까 이제 외국 회사에다 그냥 주고 아이디어를 음, 그냥 자기 우리 삼성에는 싸게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실은 그걸 개발하고 싶어서 사실 학교로 옮긴 게 크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학교에 와서는 이제 그때는 설익은 아이디어였지만 그걸 이제 국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좀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어서 사실 지금 창업해서 그걸로 이제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교수님은 지금 교육과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도 네, 외부에서 과제를 따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지금 스타트업 네 창업을 하신 스타트업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회사를 만들 수가 있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교수 그 연구도 하시고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회사도 만드시고 네. 교수님 그럼 회사에서 하시는 그 뭘 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또는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동작하는지 음, 또는 내가 이걸 써서 스마트폰을 만들면 배터리가 이게 뭐 불과 10분 만에 꺼지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게 에너지를 적정한 수준으로 소모하는지를 이제 분석해야 되는데 음, 칩을 만들고 분석하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칩을 만들기 전에 그 설계 정보를 이제 텍스트 파일로 만들거든요, 저희가. 그것만 보고 이걸 칩을 만들면 기능은 어떻게 될 거고 퍼포먼스는 어떻게 그러니까 빠르긴 어떻게 될 거고 전력 소모량은 얼만큼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그냥 기업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대학 교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 잘 몰랐습니다. 네. 근데 그 기업들은 주로 사다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한 사람을 고용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10억을 벌 수 있는데 이걸 만들어서 팔면은 자기는 그렇게 많이 못 벌거든요. 왜냐하면 팔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잖아요. 삼성이 만들었다 그러면은 약간은 색안경을 끼고 올 수 있거든요. 저 혹시 내 뭔가 기밀을 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쟁사한테 팔기 힘듭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제3의 회사가 만드는 게 맞고요. 네. 그러면 교수님과 같이 교수님이면서도 그런 회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쪽으로 이제 창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만 잘 갖고 계시면은 스타트업을 직접 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학원을 나오셔서 교수직을 가지면서도 회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도 있다는 것도 오늘 이 교수님 때문에 하나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두 개 정도만 이제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고등학생 친구들 또는 네. 뭐 편입을 하고자 하는 친구들 또는 학부에서 다른 전공이지만 교수님 전공을 하고 싶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쪽 전공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이제 제 전공 쪽에 이제 뭐 관련한 그 지식이나 이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도 좋지만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이제 얼마 살진 않았지만 경험을 해보니까 무언가 어떤 분야에 내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또는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느끼는 거는 제가 그쪽에 우연찮게 뭔가를 하게 됐는데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생겨서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잘 하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기가 중요하지. 사실은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저희과 이제 아주 그냥 포멀하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컴퓨터 정보공학부에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수학 잘하고요, 공학이니까. 그 다음에 과학 잘하는 학생들이면 뭐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과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쪽에 관심이 생겨서 모든 분야를 알 필요는 없거든요.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관련된 분야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그런 동기부여만 되면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관련한 제품들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잘 다루고 싶고
그 밑에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그런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꼭 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호기심, 네. 탐구심 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쪽을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알고 봤더니 이게 수학이고 이게 알고 봤더니 물리고 화학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영상을 보신 친구들 혹시나 이쪽 관련 전공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은 내가 컴퓨터 작업하는 거 좋아하고 뭐 게임도 그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게임도 가장 좋은 네, 모티베이션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얼마 전에 게임 때문에 그 GPU를 좀 바꿨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가는 맞습니다. 거죠. 왜 GPU를 달면 빨라지는지. 빨라지더라고요.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비싸죠 그게? 그게 결국은 네. 이 시대가 가장 요구하는 기술이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책 한 권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은 이 그 촬영을 이제 의뢰받고 교수님께서 이제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뭔가 추천할 만한 책을 사실은 많이 생각을 안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전공 서적만 주로 읽고 뭐 이런 쪽만 해봤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기 이제 그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컴퓨터를 만든 15인의 과학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에 컴퓨터가 없을 때부터 컴퓨터라는 거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그거의 모태가 되는 그 기계는 뭐였는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빌 게이츠 같은 이제 컴퓨터 시대를 꽃피우고 거기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큰 사업을 일으켜서 돈도 많이 버신 그런 분들에 이르기까지 이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메시지를 던지신 분들의 그 어떤 인생 이야기나 그 업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컴퓨터를 연구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런 지금 컴퓨터가 이제 이 세상 어디든지 접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된 어떤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 자체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를 만든 15인의 과학자 네. 책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 롯데마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이 참 이제 워낙 사람들도 많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제 이 강한 프레스를 받고 이제 사시는 시대라 물론 이제 저희들도 그랬지만 저희보다 더한 시대에 살고 계셔서 한편으로는 좀 애잔하고 좀 이렇게 짠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걸로 얼마든지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은. 그래서 그런 일들에 좀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해서 뭔가 먹고 사는 그런 직업이 있으면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갔는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해보시는 게 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진로를 정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을 정할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 역시 우리 네. 친구들한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나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 나를 알아야 네. 된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론이라는 거 만들었는데 노래방론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네.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자.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호기심, 탐구력 그것도 다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오늘 이 교수님께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컴퓨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반적인 거 다 말씀해 주셨지만 그에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참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 바쁘신데 우리 롯데말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불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롯데말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